자, 오늘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가 위헌 확인 결정을 했죠. 이에 대한 판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판례의 의미는 그 헌법 111조 3항에 보면은 그 대통령은 국회에 선출한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9명인데 9명은 대통령 임명하되 선출한 3인, 국회에서 그 다음에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단도로 임명하는 3인, 이 9명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출을 3인 하면은 그 재판관 3인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선출했죠. 국회가 선출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자, 그 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자가 임명부작위죠. 임명부작위. 했죠? 이 임명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확인 결정을 한 겁니다. 임명부작위에 대해서 위헌 확인 결정했다. 예? 여기 위반되죠. 임명한다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 국회가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국회가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별도 의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것을 본회의에 올려서 본회의에서 제적과원 출석에 출석과 반수로 의결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쟁점이 붙었어요. 뭐 그런 면이 있죠. 좀 의결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일단 국회에서 선출했고, 그 다음에 그 한덕수 권한대행자에 대해 탄핵 소추하면서 그 사유 중 하나가 임명을 안 했다. 마은혁 재판관 등 3명을 임명 안 했다. 라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했죠. 이런 걸 고려하면은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의도가 있다라고 봐서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국회의장이죠.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대표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뇌라든지 입이 없잖아요. 누가 대신해서 삼성전자의 의사를 표현해줘. 그러길 대표이사라고 하죠. 우리가 대표이사. 똑같아요. 국회를 대표하는 자는 누구예요?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재판관 3인을 선출했는데 임명을 안 했다. 그러면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이게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다. 라고 봤죠. 근데 이제 그 5인 입장은 그렇고 3인은 뭐냐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봤어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별개의 의견으로 나왔는데, 별개의 의견이라는 것은 주문은 같아. 위헌 확인한다. 임명부작위 위헌 확인. 임명부작위 위헌 확인이라는 주문, 결론은 동일해. 주문은 같은데, 주문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유가 다르면 우리가 별개의 의견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3인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렇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3인도 어떤 의미에서 그 2025년 2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정을 지지하면서 최상목에게 빨리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라 라는 촉구안에 대한 의결을 한 적이 있어요. 2025년 2월 14일 날 이게 본회의 의결의 하자를 치유한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원래 이제 청구할 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안 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만 사후라도 본회의에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지지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자 치유죠. 그래서 이제 적법성 요건의 하자는 치유가 돼요. 헌재 판례에서, 많은 판례에서, 헌재 결정 전에 이제, 적법성 요건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이 3인 입장은 청구할 당시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적법성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2월 1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5위는 그럴 필요 없다. 이미 재판관 선출로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선출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게 침해당하면 불복 절차를 해결 절차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그것을 대표해서 국회 입장을 대표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범위 내 청구다라고 5인이 주장하고 3인은 지금 말한 대로고 그렇지만 부작위가 위원이냐 임명부작위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부작위 위원이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8명 모두가 찬성한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8명 모두의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부작위의 위법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임명한다고 돼 있죠. 임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임명 결격 사유, 재판관 임명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정족수가 미달됐다든지, 의결 정족수가 국회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임명해야 되죠. 근데 지금까지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한덕수나 최상목 이런 쓸데없는 얘기 헌법이나 국회법에 무슨 합의해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의견 교환 이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정 입장이 다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표결이 있지. 모든 걸 다 어떻게 합의해서 합니까? 그렇죠? 본회의에서. 합의를 추구하는 건 맞지만 안 되면 표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족수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2월 확인 결정을 했고 다만 이제 지금 임명을 안 했잖아요. 최상목이가. 그러면 지금 현재 40여개의 재판관지를 확인해달라라는 소도 제기했는데 그건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은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40여 그 재판관 후보자가 재판관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지위가 확인됐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라, 임명해라라고 명령하지는 않았고 부작위가 위헌이다. 원래 이제 부작위에 대해서는 위헌 확인 결정하는 겁니다. 부작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혼 확인으로 끝쳤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최상목은 그 임명할 의무가 있느냐? 이제는 현재 이혼 확인 결정 나왔으니까 또 어떤 혹자는 또 아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67조 1항에는 인용 결정은 국가기관에 기속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혼 확인 인용 결정인데 이루어졌으면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속력 있고 또 헌재법 66조 2항에도 부작위에 대해서 이혼 확인이 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피청구인은 처분을 하회한다고 돼 있어. 뭐라고요? 임명 부작위에 이혼 확인됐잖아요. 그럼 67조 1항에서 뭐 한다고요? 헌법재판의 결정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하회한다. 2항인데 67조 2항 헌재법이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결정의 취지는 뭐예요? 마흔역 재판관을 국회에 선출했기 때문에 임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최상목 임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게 최상목이 재량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 임명을 안 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당연한 직무 수행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했다라면 당연히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돼야 돼요. 물론 마흔역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고 나중에 형사처벌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헌재 판례의 설명을 대충 드렸고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결정인 한심한 주장이 지금 제기됐어요. 꼼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지금 재판관이 8명인데 6명이 있어야만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한단 말이죠. 탄핵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탄핵 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한 꼼수다라고 하면 지금 재판관 8명 중에서 재판관
5명 정도가 찬성. 그래서 마흔역 결합 6명을 채워서 탄핵.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주장이 맞다라면? 그러면 2명. 지금 5명이 찬성이면, 3명이네. 5명이 찬성이면 지금 재판관 3위는 지금 탄핵 반대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탄핵 반대한다. 그죠? 그죠? 지금, 예를 들면 5대 3이다. 야, 그러니까 탄핵이 안 되니까 지금 마흔역을 결합시켜서 6대 3으로 탄핵하기 위해서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이혼 확인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꼼수를 피운 거 아니냐, 헌재가. 그럼 지금 5대 3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럼 3명은 탄핵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꼼수를 피하기 위해서 임명 부작위 이혼 하나 했다라면, 이 3위는 뭐 해야 돼요? 3위는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인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 그죠? 근데, 그래 맞잖아. 3명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데, 야, 치사하게 나머지 재판관 5명 너희들이 편짜서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 부작위 이혼 확인 결정해가지고 한 명 더 마흔역 투입해서 인용 결정하기 위해서 니네들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3위는 만약 이 말이 맞다라면 이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기각을 하든지 또는 각하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한단 말이지? 근데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안 하고. 임명부작 이혼 확인한 거야. 별개의견도 이혼 확인입니다. 주문은 같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지금 8명 모두가 임명부작에서 이혼 확인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이 지금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번에 드러난 것은 내 생각에는 8명 모두가 지금 탄핵을 찬성하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겠죠?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정적서를 채우기 위해서 꼼수를 피웠다고 해요. 그러면 3명이 임명 부작에 대해서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했냐고. 이거 안 하고 이분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확인했죠. 그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3명도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명 모두 재판관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서를 채경한 꼼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인용을 했느냐? 첫째는 헌법재판관들의 감춰진 분노예요. 아니 헌법에서 임명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임명을 안 하냐 이거죠. 왜 합의를 요구하느냐? 합의는 노력 과정이죠.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합의하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결을 하는 거예요. 본회의 가서.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선출해라 이런 말이 어딨어. 그럼 뭐하러 그 정족수라는 게 있어요. 다 합의로 하면 만장일치인데. 그럼 정족수라는 게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야 국회에서 선출했으면 최상목이는 임명해야 되는 것이지 임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를 용어 자체가 넌센스니까 재판관들이 야 헌법조항 좀 제대로 읽어보라는 거야. 헌법 111조 3항을 읽어봐라. 국회 선출한 3인을 임명한다고 돼 있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는 이유로 저 인용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물론 이런 게 깔려 있었을 거예요. 둘째로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다. 뭐 이런 소원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돼요. 전원일치라고 봐야 돼, 현재. 그래서 9명 딱 전원이 구성된 상태에서 일치된 모습을 한번 보일 수 있다. 현재 지금 막 여야 또는 지금 구두 세력들이 판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헌재 비판하고 막 멋져서 하고 있죠. 그때 한번 9명이 딱 재판관석을 딱 채운 상태에서 땅땅땅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덕수가 지금 빨리 임명을 해줘야지 지금 탄핵 결정하는데 임명을 지금 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늦추고 있죠. 이거 직무유기야. 나중에 형사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까지 안 하면 늦게 하면은 지금 최상목이는 얄짤없이 직무유기를 형사 처벌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덕수에 대한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임명 부작위가 이혼 확인됐잖아요. 근데 한덕수는 3명 다 임명을 안 했죠.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그럼 이게 헌법 65조 1항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지금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덕수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왜? 한덕수의 재판관 3인 임명 부작위가 유언이라는 거지. 왜? 지금 한 명을 임명 안 하고 있는 최상목의 임명 부작위도 유언이라면 당연히 3명을 임명한 한덕수의 임명 부작위는 더더구나 유언일 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유로 지금 탄핵 소추했단 말이죠. 응?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한덕수에 대해서. 응? 그 다음에 재판관 모두 다 9명을 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8명 하에서도 탄핵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왜? 정적 성향과 무관하게 8명 모두 다 뭐였다? 이혼 확인에 찬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성향에 따라서 탄핵 여부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 헌법 중심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헌법에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하는 것이 뭐 어떤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탄핵 여부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랑은 달라요. 뭐 누구는 5대3으로 기각된다는 등 뭐 엄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절대. 이번에 보더라도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 이혼 확인했다. 지금 별개 의견을 가져서 이분들도 좀 문제는 있다. 본회 의견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자가 치유됐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 의견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수 의견은 있지만 큰 줄기는 같다.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는 큰 줄기는 같고, 그렇죠? 그렇지만 격까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런 거야. 8명이 임명 부작위는 이혼이다라고 확인해주고, 다만 격까지에 있어서는 본회 의결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5위는 필요 없다.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3위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중에 2월 14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돼서 적법하게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된 거다. 그래서 임명 부작위 위원이다라는 게 남의 3명이죠. 그래서 임명 부작위 위원 하기는 8명 모두 같고, 다만 본회의결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입장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줄기에서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어제 권한쟁의 심판 판례를 통해서 저는 좀 더 강한 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이상으로 40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원 확인 판례를 분석해 드렸습니다.